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for me.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의존적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구분하기 쉬운 성격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존적 성격 장애라고 했으니까 타인에게 심정적으로나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이 의존적 성격 장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경계선 성격 장애가 상당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이제 의존적 성격 장애는 문자 그대로 심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에게 모든 것을 갖다 맡깁니다. 심지어 인생살이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자신이 결정해야 될 문제도 타인의 결정이나 타인의 충고가 있어야지만이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로 의존적인 그런 생활 형태를 보여주는 성격 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 마음속에 보면 타인으로부터 또는 중요한 타인,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버려짐에 대한 그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혹시 잘못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떠나갈까 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부당한 얘기를 해도 거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본래의 마음하고 달리 그냥 복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뒤로 돌아서서는 굉장히 자신이 결단력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로부터 외면하거나 떠나갈까 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자기 의사를 관철해서 상대방을 자기로부터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매달리고 애원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되어서 이런 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3자들은 대단히 비굴하구나, 이러한 비난을 쏟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본인은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 성격장애가 바로 의존성 성격장애가 되겠습니다. 이 성격 장애는 늘 버려짐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때때로 돌아서면 기분 장애라든가 회피성 성격 장애라든가 앞에서 살펴봤던 연극성 성격 장애가 동시에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특히 그 기분 장애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울증과 함께 나타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경계선 성격 장애에서도 기분 장애가 참 위험하거든요. 이 조울증이 병가로 나타나면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의존성 성격 장애도 알고 보면 그 속에 좌절감과 우울한 감정이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기분 장애 조울증과 함께 나타날 때는 굉장히 위험해서 주변에서 잘 살펴보고 이때는 빠르게 심리 치료를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주로 이 의존성 성격 장애는 성인 초기에 나타나니까 주로 20대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자신감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존성 성격 장애는요,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 결혼이라든가 또 유산의 자기 재산의 처리 문제라든가 또 직업의 선택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미루어 버립니다. 타인이 결정해 주길 바라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성격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나중에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또 남을 원망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성격 장애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분히 아마 심리적인 원인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라든가 또 잘못되고 왜곡된 신념 등이 이런 의존성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서 너무 지나친 이 과잉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존형 성격 장애를 불러오기가 딱 아마 맞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핵가족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독립적이지 못하고 너무 부모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고 결정하게 되면 이런 의존성 성격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 증상도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서 비롯되고 또 이 사회 문화 자체가 의존적인 문화가 되면 스스로 해결하는 문화가 아니라 남이 해주는, 대신해주는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저절로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비굴 하고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반대를 해야 될 상황이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드러낼 때 못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일상화되고 6개월,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일단 심리적인 그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심리치료부터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마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는 비교적 우리가 개인 심리 치료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우리가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래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이야라고 치부하지 말고 가만히 그 양육 환경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늘 남에게 의존하거나 남이 대신 해줬을 때 편안하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이 대신 좀 해주고 도움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바로 상담과 심리치료에 돌입하는 것이 아마 더 증상을 완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의존성 성격 장애는 독립심에 결여되어 있거나 또 스스로 늘 감정이 무기력해지거나 스스로 우울해져서 기분 장애를 느끼거나 또 회피성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회피하려고 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이런 증상을 나타내거나 또 과도한 자기를 연출하는 뭐랄까요 자기를 과정해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연극성 성격 장애나 이런 것들이 번갈아 나타나거나 혼합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격 장애를 보일 때도 이분이 의존성 성격 장애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짧지만 의존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